안녕하세요, 공병원입니다. 협성대학교 미디어영상광고학과에 대한 소개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서는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세상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방송, 영상, 광고, PR, 미디어와 콘텐츠 세계는 어떠한 것이며, 광고란 무엇이고 PR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영상에서 자주 쓰는 개념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협성대학교 미디어영상광고학과의 목표와 학습 체계, 그리고 교수님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협성대학교 미디어영상광고학과의 전공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영상을 발표하는 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협성대학교 미디어영상광고학과 교수로서 현재 문예커뮤니케이션 학회장도 맡고 있고요. 저는 앱 가치 네트워크의 지식 생태계 모델 연구라고 하는 논문으로 박사를 학위를 받았습니다. 주요 연구 분야는 미디어 비즈니스, 그 다음에 PR, 지식 생태계에 관한 것입니다. 제 저서로는 광고는 어떻게 세상을 유혹하는가,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상식사전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학과에 대해서 소개하기 이전에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떠한 세상인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2000년대의 기술적 환경에서 출현해서 스마트폰과 모바일 인터넷, 그리고 다양하고 강력한 기능을 가진 센서의 개발,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들, 이러한 기술들이 2010년대 이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정의하는 말은 굉장히 많지만 가장 적합하게 표현하는 말은 바로 물리적 세계와 생물적 세계, 그 다음에 디지털 세계가 융합되는 새로운 기술 혁신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융합 과정을 통해서 혁신적인 기술들이 가지가 갈라져 또 다른 새로운 혁신적 기술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미디어와 영상, 광고, PR 분야는 많은 변화를 갖고 있습니다. 당장 살펴보더라도 텔레비전과 라디오 중심의 방송 환경은 유튜브와 스마트폰, 플랫폼 중심의 커뮤니케이션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상파 방송과 신문 중심의 광고에서 PR 환경 또는 소셜미디어 중심의 환경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놓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전문성과 크리에이티브가 빛을 발하는 시대가 드디어 본격화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협성대학교 미디어영상광고학과는 어떤 공부를 할까, 그리고 무엇을 준비하는 곳일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방송과 영상이라고 하는 것이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송신자와 수신자 간의 물리적 거리를 두고 기술적인 미디어 수단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의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공적인 메시지와 정보를 일방적으로 보내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매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송신자, 즉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은 주체는 바로 신문사, 출판사, 텔레비전, 라디오 방송국, 잡지사, 영화사 등을 가리킵니다. 또한 여기서의 매스는 대중 또는 다량이라는 뜻인데, 커뮤니케이션은 여기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공유하고 전달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매스 커뮤니케이션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매스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수단 또는 기술을 통틀어서 우리는 매스미디어라고 부릅니다. 결국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우리는 불특정 다수에게 정보 또는 콘텐츠를 보내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현상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매스미디어가 출현한 것은 산업혁명 이후에 제국주의 국가들이 식민지를 경영하고 두 차례 세계대전을 치르고 자본주의 국가 자체가 변화를 해나가는 그런 움직임들 속에서 서로 억누르고 저항하는 세력들이 갈등이 상시화되던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에 신문, 잡지, 음반, 영화, 텔레비전, 라디오, 케이블 등 매스미디어들이 빠르게 발전해서 이것이 현재의 뉴미디어로 특히 1969년에 개발돼서 1999년에 대중화된 인터넷이 새로운 뉴미디어로서 또다시 매스미디어 역할을 하기 시작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스미디어가 보내는 또는 이러한 소셜미디어가 보내는 콘텐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원래 콘텐츠라는 용어는 책이나 논문 등의 내용이나 목차를 가리키는 단어였는데 미디어가 분화되고 진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방송, 영화, 신문, 잡지, 인터넷 콘텐츠라는 용어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매스미디어 콘텐츠뿐만 아니라 넷플릭스 같은 플랫폼과 유튜브 같은 영상,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이 콘텐츠를 담아서 전달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디어나 콘텐츠 영상 부분에서는 플랫폼이라는 것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차지하고 있죠. 다양한 행위자들을 참여시켜서 서로 연결시켜서 관계를 맺은 채 상호작용을 벌여서 가치를 창출하는 시스템, 이것이 바로 경제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플랫폼의 정의입니다. 여기서 다양한 참여자들이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가 쿠팡 같은 곳을 보면 쿠팡에는 거기서 굉장히 다양한 참여자들이 거기서 물건을 공급하고 있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소비자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소비자들, 다양한 공급자들이 모여서 그들이 연결돼서 관계를 맺음으로써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상품을 싸게 구매할 수 있고 판매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자신들의 원하는 가격으로 물건을 팔 수 있고 이 거래를 통해서 가치가 계속 창출되는 시스템이죠. 그런 면에서 플랫폼은 굉장한 개방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보면 어떨까요? 유튜브는 많은 그 사용자들이 UCC를 만들어서 유튜브를 통해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용자뿐 아니라 전문가들, 영상 전문가들도 올리고 있죠. 그리고 기업들도 올리고 있고 방송국도 올리고 있고 심지어는 기업과 단체들도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튜브의 그 사용자들은 여기서 굉장히 다양한 영상들을 취향에 맞춰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용자들이 다시 유튜브에 또 참여를 하고 새로운 어떤 영상의 그 생산 공급자들이 나타나게 된 거죠. 이렇게 사용자들이 계속 크리에이터가 되는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사용자들은 또 새롭게 창출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와 같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유튜브는 여기서 뭘 할까요? 기업들에게 광고를 유치해서 수익을 내고 기업은 또 광고를 통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브랜드를 널리 알리게 됩니다. 결국은 다양한 행위자들이 서로 연결돼서 가치를 창조하는 시스템을 바로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고요. 현재 미디어와 콘텐츠 광고를 둘러싼 생태계는 이 플랫폼 경제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광고는 무엇일까요? 사전적으로 살펴보자면 광고는 널리 알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광고 활동에 참여할까요? 먼저 비용을 내고 자신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알리려고 하는 광고주가 있습니다. 이들은 광고 비용을 지불하면서 인쇄 지면이나 방송 시간에 광고를 실어주는 그런 미디어를 찾아다녀서 그런 시간을 사거나 아니면 어떤 온라인이나 종이신문의 지면을 구매해서 광고를 하게 되겠죠. 미디어를 사용하다가 일반 소비자들은 광고를 접하게 되고 그 중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상품과 브랜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광고주가 소비자를 만나는 작업은 비대면 커뮤니케이션, 즉 직접 만나서 하지 않는 커뮤니케이션의 활동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현재 미디어에서 현대의 미디어 활동에서 또는 방송 활동에서 매스미디어 활동에서 광고의 비중은 굉장히 크겠죠. 그렇게 해야만 미디어나 언론사들이 자신의 경제적인 수익을 얻을 수가 있고 그래서 미디어 활동을 지속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회적 활동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적인 규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광고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지만 욕구를 자극해서 수요를 창출하자, 뭐 이러한 정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광고란 명시된 광고주가 유료로 행하는 조직, 제품, 서비스, 아이디어에 대한 비대인적 커뮤니케이션 형태, 이렇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또한 한국광고협회에서는 광고주가 청중을 설득하거나 영향을 미치기 위해 대중매체를 이용하는 유료의 비대면적 의사전달 행위, 이렇게 이야기하고도 있습니다. 또는 특정 제품, 서비스, 신념, 행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람들을 설득시킬 목적으로 대중매체에 대가를 지불하고 하는 메시지, 이렇게 얘기하고도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그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PR이라는 개념은 좀 낯선 개념일 것 같습니다. 광고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PR은 원래 Public Relations라고 하는 말로, 좀 우리말로 하자면 공중과의 관계라는 뜻입니다. 이 공중이라는 말 자체가 라틴어의 publicus, 즉 인민이라는 말에서 온 것이고, 이 인민이라는 말 자체가 원래 민주주의의 주체를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원래 이 용어를 이론적으로 정의한 기스타르 르봉 같은 분은 현재 근대 사회를 인간은 비합리적이고 충동적인 존재로 보고 미래 사회를 군중의 시대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어서 연구한 어떤 가브리엘 타르드는 인간을 합리적이며 독립적이고 자유적인 존재로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군중의 시대로 본 것이 아니라 이분은 공중의 시대로 보았습니다. 마케팅과 홍보의 관점에서 PR은 정부, 재계, 업계, 매스미디어, 교육기관, NGO, 지역사회, 소비자 등의 공중과 아주 좋은 관계를 형성해서 지속적으로 모든 활동을 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기업과 공공기관은 왜 PR 활동을 할까요? 자선행동을 주최하거나 비영리 단체에 기부금을 제공하거나 직원들이 참여하는 봉사활동을 꾸준히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기업이 광고만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합리적이고 독립적인 자유적인 존재인 공중과 상호작용과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데, 이 상호작용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과 상호호의적 관계를 가진 관계를 갖고 싶어 합니다. 이 PR 활동이 동반되어야만 광고 활동조차도 우리가 굉장히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게 되겠죠. 사회적으로 굉장히 나쁜 기업으로 낙인 찍혀 있다면 그 기업이 광고를 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광고라는 것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기업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나쁘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PR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효과를 노린다기보다는 장기적인 어떤 공중과의 관계 속에서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는 그런 과정을 뜻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광고와 PR은 또는 콘텐츠 제작은 영상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상이란 무엇일까요? 자, 이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영상은 영화, TV, 비디오, 광고, 사진 등의 시각적 기호를 의미합니다. 렌즈라는 미디어를 통해서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을 뜻하는데, 예컨대 영상을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영상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를 통해서 형성된 문화 현상을 우리는 영상 문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영상, 방송, 광고, 사진, 컴퓨터 그래픽, 애니메이션 등과 관련된 산업을 우리는 영상산업이라고 또 부르고 있죠. 지금 시대는 태어나면서부터 영상을 접한 시대죠.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또 영상세대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상은 전통적인 표현인 언어나 문자, 그림과는 달라서 피사체를 시각적으로 재현하고 복제할 수 있는 그런 상대적이고 직접적이고 감각적인 표현 수단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상은 촬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카메라로 피사체를 포착하여서 피사체 이미지를 기록하는 과정을 우리는 촬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록하는 재료는 필름과 테이프에서 이제는 디지털 저장 장치로 바뀌고 있습니다. 촬영하는 이들은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세상을 카메라를 통해서 봅니다.
모든 세상은 카메라 뷰파인더 안에 존재하죠. 촬영을 통해서 세상에 대해 시청자와 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눈으로 보는 세상과 카메라 뷰파인더를 통해서 보는 세상이 차이가 난다는 점에 있습니다. 반면에 영상 편집이라고 한다면 촬영된 영상을 의도에 맞게 쇼트, 씬, 시퀀스를 결합해서 영상물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작업입니다. 이 영상 편집은 촬영만큼이나 중요하고 이 촬영 이전에 이루어지는 영상 기획만큼이나 또 중요해서 영상물을 완성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다가 사운드를 섞고 그 다음에 최종적인 트랙들을 해서 이미지를 결합하는 등 이러한 작업을 거쳐서 영화나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인데, 따라서 영상 편집자들은 어느 정도 독자성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헐리우드 스튜디오 시스템에서는 편집자의 재량이 굉장히 큰 편인데 어떤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최종 편집을 위한 제작자 또는 스튜디오는 다른 어떤 주요한 멤버로서 참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을 공부하는 저희 학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과는 꽤 오래됐습니다. 1994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30년이 되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40명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70명이 좀 안 되는 인원을 매년 입학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많은 선배들이 각각 미디어와 광고와 PR 그리고 콘텐츠 분야에 진출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과 교수님들은 6분으로 소개시켜 줄 수 있는데, 김원석 교수님, 그 다음에 노병선 교수님, 김재호 교수님, 그 다음에 이영철 교수, 그 다음에 저를 비롯해서 박영훈 교수님들이 있습니다. 이 6분의 교수님들이 여러분들의 그 4년 동안의 공부 또는 그 이후에 다양한 활동들에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저희 미디어 영상 광고학과는 방송, 영상 제작, 신문을 중심으로 한 이 전통적인 매스미디어, 그리고 인터넷과 모바일 웹 같은 디지털 미디어, 그리고 광고, 홍보, PR과 같은 커뮤니케이션, 이런 내용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의 전문 지식을 습득해서 이에 적응하는 실무적인 역량을 배양하고 믿음, 사랑, 봉사, 정신을 갖춘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저희 학과의 그 학습 체계는 기초과정, 그 다음에 핵심과정, 심화과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기초과정과 핵심과정과 심화과정은 또 광고와 홍보와 미디어 영상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서 이런 구분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시는 그런 과목들이 배정되는 거죠. 1학년 때는 주로 이론적인 기반을 다지는 그런 과정을 공부하게 되고요. 2학년과 3학년이 돼서는 광고, 홍보, 미디어 영상 분야에서 좀 더 심도 깊은 내용과 더불어서 실무적인 내용들, 현장에서의 어떤 그런 내용들을 실습 형태로 배우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4학년 때가 돼서는 심화 과정으로서 다음과 같은 그러한 커리큘럼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졸업 때까지 여러분들은 17학점의 그 전공 필수 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공 선택 과목은 39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졸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복수 전공을 하시려는 분들은 36학점 이상을 그 학과에 대해서 그 학과의 학점을 얻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전공은 24학점을 취득해야 됩니다. 전공에 관해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러면 전공 교과 과정을 보완하는 전공 비교과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은 좀 더 우리가
현장 실무의 현장과의 우리가 소통을 통해서 학생들이 우리가 그 감각과 경험을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서 마련된 것인데, 저희 학과에서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3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광고 영상제가 첫 번째입니다. 광고 영상제는 1학년부터 4학년 학생들이 모두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프로그램이고요. 9월부터 시작해서 11월에 최종적으로 광고제를 마무리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광고제는 굉장히 오랫동안 시행이 되어 왔고요. 되게 많은 성과들이 있고 이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모두 이 광고 영상제에 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전공 비교과 프로그램으로서 미디어 현업 진출을 위한 독후감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취업을 앞둔 미디어 영상 광고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디어 현업 종사자의 저술을 읽고 감상문을 작성하고 이를 통해서 제작 현장을 이해하고 미디어 종사자의 제작 윤리를 함양하는 이런 방식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이것 또한 전체 학년이 참여하여 11월에 개최되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또 하나의 비교과 프로그램은 영상 PD를 꿈꾸는 미디어 영상 광고학과 학생들을 위한 프로페셔널 원데이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현직 방송국, 연출감독, 촬영감독, 편집감독 이렇게 이런 전문가들을 초대해서 강의하고 함께 토론하고 질문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것은 1, 2학년 학생들이 주로 참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다른 프로그램들은 2학기에 개최되는 데 비해서 이것은 1학기 5월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물론 매년 이게 거듭되면서 방송 영상 PD뿐 아니라 이쪽에 광고 쪽에 해당되는 분들을 불러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주제를 좀 바꿔서 어떤 프로페셔널 원데이 클래스를 계속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럼 마무리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미디어 영상 광고학과는 방송 영상 제작과 신문, 그 다음에 인터넷과 모바일 웹, 광고와 홍보 PR 같은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학과에서는 창의적이고 또는 전문적인 인력을 양성하는 것, 이 창의성과 전문성 이 2가지를 목표로 한다는 점입니다. 세상에는 별들만큼 많은 직업이 있습니다. 기술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원리도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직업을 위해서 새롭게 학습하고 창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엔 또한 별들만큼 가득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저희 미디어 영상 광고학과에서 더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